안녕하세요. 현실로 믿기지 않을 만큼 저에게도 기구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용기를 내보아요. 전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엄격하게 자라왔어요. 남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자라왔죠. 그렇게 열심히 제 인생을 살아가던 도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전 그 사람의 사수였고 그 사람은 저의 바로 아래 동기였어요. 사수와 동기 사이로 친하게 지내다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죠. 사이가 깊어지고 나이가 있는지라 하루라도 빨리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자고 하던 나날이었어요. 연애는 몇 번 해봤지만 이렇게 부모님까지 뵙는 거는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의 부모님 걱정은 말라며 신경 쓸 것도 없다며 절 안심시켜 주었지만 막상 뵙고 나니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보자마자 절 그렇게 썩 반기지 않는 눈치가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만남에 불편해진 건 사실이었죠. 엇갈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시오.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긴장 풀어. 당신이면 최고의 신부감이지 뭐. 그래도 어른들 뵙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떨리긴 하네. 잘 보여야 할 텐데. 앞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을 지지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얼른 들어가자. 엄마 아빠 기다리시겠다. 남편을 따라 들어간 한정식 집에서 처음 본 시부모님. 아버님은 참 인자하셨지만 어머님은 저를 보는 표정이 내내 못마땅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날고 긴다는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머님은 무조건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싫은 게 아니라 남편이 어느 누굴 데리고 왔어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기세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적대적이게 하는 사람은 처음이어서 당황하기도 했고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친구 엄마라고 하더라도요. 뭐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나는 아직 결혼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길래 놀랬지 뭐야? 아,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둘 다 30대 중반들이니까 슬슬 결혼 얘기가 오간 건 맞아요. 마음이 잘 맞기도 했고요. 마음이 잘 맞긴. 그거야 맞춰 나가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인사 온다고 하길래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간단한 인사만 하죠. 에이, 엄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신다. 역시 도도하시다니까. 정들면 세상 다 정하실 분이, 안 그래요? 민망하게. 아니, 엄마도 시간을 좀 줘야 하지 않아? 갑자기 너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놀랬는데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지, 안 그래? 아가씨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네. 뭐 아예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올 거라고 상상을 안 해서. 이 정도 나이면 결혼할 때가 됐지 뭘 그래요. 참 새삼스럽게 언짢은 거 아니지? 우리 집의 엄마가 워낙 직설적이라. 아, 네, 뭐 당황스럽긴 한데 어머님이 더 당황하신 것 같아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전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처음 본 시어머니의 말은 그냥 오늘은 간단한 인사자리라고 하며 딱히 절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은 아예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사람 면전에 대고 그것도 처음 본 자리에서 저리 말하니 기분이 언짢았지만 어른이라 처음엔 참았어요. 절대 남편보다 제가 꼴리거나 하는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그저 아들 사랑이 참 과해서 저러나 보다고 싶었죠. 그렇게 밥을 먹고 헤어지면서
남편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며 말이죠. 본인도 이럴 줄 몰랐다며 절 설득하더라고요. 평생 엄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다고 말이죠. 그게 더 당황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그럼 며느리한테만 두 얼굴인 건가 싶으면서 더 많은 생각이 오가더라고요. 저런 어머니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게 맞을까 하고요. 어머님은 아예 당신 결혼 생각 없어 보이던데?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거야? 나 오늘 좀 당황했어. 무슨 내가 억지로 꾸역꾸역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대화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둘이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안 그러시거든, 진짜. 근데 갑자기 왜 그러시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간다고 하니까 심술이 났나?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진짜 인자한 분이시오. 그러니까 마음 풀어. 오늘 일은 나였어도 기분 나빴을 거야. 미안해. 아니 뭐 당신이 미안하다고 할 건 아니고 그냥 좀 그렇네. 나도 처음으로 이렇게 면전에서 싫은 티를 받아봐서. 내가 집에 가서 잘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마음 변하면 안 돼. 알겠지? 난 당신이랑 결혼 꼭 하고 싶단 말이야. 당신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의 의지도 중요할 것 같아. 아무리 당사자들이 중요하다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저를 남편이 참 많이도 달래주더라고요. 하도 저의 기분을 맞춰주니 그래 처음이라 낯가리셔서 나에게 그렇게 퉁명스럽게 돼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것 또한 제 착각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으셨으니까요. 처음뿐만 아니라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처음 본 그 인상이 맞았습니다. 어머님은 절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학벌도 좋고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냥 보자마자 바로 저렇게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고요. 기어이 우리 애 설득해서 결혼 준비하니까 좋아? 참 어떻게 꼬셨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한 번에 넘어갔대?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꼬시긴요. 서로 마음이 맞았던 거죠. 아니 그런데 어머님은 지난번부터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으세요? 왜 자꾸 저만 보면 그렇게 불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도 있으신지. 아, 뭐 그래. 어차피 난 마음에 담아두는 성질은 못 돼서. 내가 점찍은 아가씨가 있거든? 근데 갑자기 웬 듣도 보도 못한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어떻겠어? 안 그래? 이거 듣고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야? 아, 그런 이유에서 그럼 처음 봤을 때부터 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드님은 아세요? 아직 모르는데 이제 한번 말해보려고. 이왕이면 여러 여자 만나면서 재고 결혼하면 좋지. 안 그래? 뭐 엄마로서 당연히 드는 생각이니까 너무 그렇게 날 나쁘게만 보지 말아줬으면 해. 아마 자식 낳아보면 알 거야. 무조건 좋은 여자로 짝지어주고 싶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애초에 그러셨으면 선을 보게 하셨어야지. 왜 그렇게 방치하셨어요? 어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은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이미 점 찍어 놓은 여자가 있다면서 말이죠.
전 그냥 이 결혼은 포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해도 고단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남편을 만나자고 했어요. 남편과 만난 후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는 건 오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인이 그 여자와 안 만나고 싶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두 모자가 대화를 하는지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결혼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고 어머님은 다른 여자를 점찍어뒀다고 하시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답답했어요. 당신 엄마가 이미 점찍어 놓은 여자가 있다잖아. 나랑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 진짜 기분 나빠. 그냥 헤어지자. 아니, 우리 엄마 그냥 혼자 하는 소리라니까. 너랑 내가 중요하지. 우리 엄마가 중요해? 내가 엄마 충분히 설득할 거고 그냥 엄마 욕심에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아마 너 며느리로 들어오면 진짜 미안해 하실 뿐이야.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너 상처 안 받게 해줄게. 제발. 너네 엄마랑 얘기하고 와. 그리고 나한테 연락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어이없어 진짜. 어쨌든 알아서 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할게. 그러니까 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엄마 절대 나 못 꺾으셔. 그러니까 나만 믿어. 못 꺾어? 아니 아주 잘만 꺾으시던데? 둘이 해결해. 괜히 중간에서 나 곤란하게 하지 말고. 나 이런 기분 최악이니까. 전 이 말만을 남기고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했고 남편은 제게 이별을 당하자마자 어머님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결혼 허락이 좋게 떨어졌다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 결혼을 강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으면서도 저 역시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기에 참 쉽게 이별할 수도 없었어요. 저렇게 세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편이 붙잡아주니 내심 마음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붙잡아주기도 하고 자기 엄마를 저렇게까지 설득을 했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기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본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온화해지셨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저에게 적대심은 전혀 없어 보이셨죠. 그래서 이걸 믿고 다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천천히 말이죠. 어쨌든 기분 언짢게 해서 미안하다.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풀고 한번 잘 지내보자.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했어요. 이왕 가족이 됐는데 잘 지내봐야죠.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그래, 이렇게 잘 지내면 얼마나 보기 좋아. 내가 다 보기가 좋다 아주.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자기야, 너무 고마워. 시어머니는 완전히 저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온화해지셨긴 하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쎄한 구석은 있었지만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의 모습을 보니 안정감을 되찾는 듯 했어요. 저 역시도 변한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안정을 되찾았고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와는 다르게 별 말씀이 많이 없으셔서 저희끼리 척척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하지만 상견례 때 어머님은 저희 집한테 무리한 예단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분란을 만드셨죠. 이 계획으로 저희를 또 떼어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이젠 분하더라고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살살 사람을 건드는 것이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견례장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신다는 게 저희의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뿐인 딸 보내는 입장에서 사돈들도 갖출 건 갖추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이런 자리에서 보자마자 그런 얘기부터 하세요. 저랑 상의하고 얘기하셔야죠. 장모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을 안 쓰긴 무슨. 이런 건 바로바로 이런 자리에서 해결해야지. 안 그런가요? 그래야 또 뒷말 안 나오고 좋죠. 네, 뭐 그럼 안사돈이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저희가 어쩔 수 있나요? 저도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시원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편하게 꺼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좋죠, 가식 없이. 안 그런가요? 어머님이 대놓고 예단을 요구하자 엄마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대놓고 예단을 얼만큼 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상견례장이 아주 살벌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가방에서 가지고 온 종이를 대뜸 내밀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머님께 이게 무슨 결례냐며 호통을 치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고요.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남편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 저 역시도 얼굴이 얼어붙었어요. 그저 조용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아주 어이가 없게 말이죠. 그냥 제가 적어왔어요. 뭐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기 적은 목록대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사돈어른 처음 뵙는 자리에서 당신도 참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요, 원. 아, 참나. 아, 죄송합니다, 사돈. 아, 이 많은 걸 다 준비해 달라는 거죠? 사돈, 제가 애들 결혼시키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 가지고 장사하시나요? 좀 기가 막히네요. 저도 딸 가진 부모로서 애들 잘 되길 바라니까 뭐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하시네요. 아니, 이게 뭐가 너무해요? 당연히 예단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고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전 뒤에서 그렇게 예단 운운하면서 앞에서 괜찮다고 하는 여자들 이해 안 갑니다. 사람이 앞뒤가 똑같아야죠. 안 그런가요? 아, 말씀 한번 잘하시네요. 이게 예단 때문인지 아니면 저희 딸이 성에 안 차서 그런 건지 참 알 길이 없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분이 나쁘실 만도 하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참 죄송해요, 사돈. 아버님과 엄마가 몰아치자 어머님은 민망했는지 헛기침만 하셨고 그날 상견례는 거의 망친 느낌으로 끝이 났죠. 그리고 집에 가는 내내 엄마는 그딴 게 무슨 시엄마냐며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화가 난 건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혼하기로 한 거 엄마와 아빠는 정성껏 저의 혼수를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죄송할 따름이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도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렇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의 온전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별 낯이 없네요.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항상 제 결정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는데 결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참 저와 뜻이 안 맞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도 저를 봐서라도 좋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윤진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도 김서방만 보면 다 마음에 들지. 근데 어쩜 그렇게 어머님이 욕심이 많으셔? 아휴, 하긴 자네한테 말하면 뭐하나.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미안하네. 우리도 이렇게밖에 말 못해서. 그래도 자네가 내 딸 사랑하는 것만큼은 알고 있어. 엄마 아빠는 시댁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오로지 남편만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시련들이 지나가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딱 든 건 아니었지만 오로지 남편만을 바라보고 하는 결혼인 만큼 정말 잘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도 역시나 표정이 안 좋았죠. 하지만 참아냈습니다. 어차피 나와 남편이 결혼하는 거니까요. 양가 어머니 촛불 점등식에서도 제 친구들이 웅성거릴 정도로 시어머니 표정이 과간이더라고요. 전 신부 입장을 하느라 몰랐지만 당시 식에 참석했던 제 친구들이 기함을 하며 얘기해줬죠. 아니 너네 시엄마 진짜 장난 아니더라. 보통 아닐 것 같아. 결혼하고 괜찮아? 뭐 시집살이 같은 건 없고? 그때 표정 보니까 가관이 아니던데. 우리가 다 오싹했잖아. 무슨 아들이 어디 팔려가는 것처럼 얼마나 우울해하고 표정이 안 좋던지. 정말 난 신부 입장 하느라 못 봤지. 그랬구나. 참나 웃기다. 어머니 원래 아들 사랑이 유별나셔. 나한테 딱히 뭐라고 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서 그건 괜찮아. 민망하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서. 에휴, 할 말은 많지만 뭐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게. 친구들이 오히려 저렇게 얘기하니 민망하더라고요. 오히려 시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로 낙인 찍힌 것 같아 민망도 했고요. 하지만 저희는 분가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딱히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없어서 결혼 전보다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너무 걱정을 해서 그런지 한동안은 시어머니도 잠잠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결혼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회사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을 보고 전 기겁을 하고 말았죠. 결혼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저희 신혼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저희 집 신혼집 가구를 싹 새로 들였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지 말문이 막혔어요. 아마 제가 그날 회식으로 늦게 온다는 걸 알았던 시어머니가 미리 집에 들어가 그 짓을 해놓은 거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행패 부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까지 한 마당에. 이게 영, 새며느리 취향이 아니란다. 그리고 어차피 너네 아직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안 한 법적 부부도 아니잖아. 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어떻게, 아니 그럼 결혼을 왜 시키셨냐고요? 이렇게 질기게 괴롭히려고 하셨어요? 그래, 결혼은 했어도 어차피 지금 헤어지면 남남인데 안 그래? 헤어져!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단 말이야. 뭐라고요? 황당하네요. 도대체 어머님의 속셈이 뭔지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요. 이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 고개를 돌려보니 웬 여자 사람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남편도 퇴근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집에 들어와 무슨 상황인지 사태 파악 중이었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 여자의 한마디에 집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저를 쳐다보다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그 여자의 말에 남편이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따귀를 갈겼어요. 엄마, 오늘 안 온다며 이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경은이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결할게. 아니 그래. 다 모인 김에 잘 됐다. 내가 너한테 지없도록 소개받으라고 했던 여자가 이 여자야. 저것보다 훨씬 잘 배우고 곱고 얼굴도 예쁘고 얼마나 좋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 소원 들어준단 핑계로 갈라서. 경은이는 네가 결혼을 했던 이혼을 했던 상관없단다. 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우리 아들. 제발, 어? 엄마? 그렇게 나한테 새로운 여자 소개해준다고 하더니 결국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었지. 날 이용한 거였어. 어려서부터 묻고 싶던 말이었지. 당신 정말 내 엄마이긴 한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뺨을 올려다 붙였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뺨세례에 나뒹굴어졌어요.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의 대화에 넋을 잃고야 말았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는 생각도 함께 말이에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어딜 때릴 데가 없어서 엄마 얼굴에 손을 대? 너 미쳤어? 엄마 괜찮아? 일어나봐, 어? 엄마? 엄마? 그래, 당신 딸이었어. 당신 딸을 내 아내로 둔갑시키고 당신 딸이랑 호의호식 하려고 했지?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당신한테 딸이 있다고 한 건 알았어. 그래도 평생 나한테 잘해준 만큼 친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우연히 옛날에 아버지 안 계실 때 딸이라고 하면서 전화 통화한 걸 들었지. 내 길을 의심했는데 사실이었다니. 그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지고 평생 기다리고 있었다니 진짜 끔찍하다. 당신은 한 번도 내 엄마인 적이 없었어. 알아? 기막혀.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너 한 번도 내 아들로 생각 안 한 적 없어, 어? 그냥 네가 너무 좋아서 내 딸이면 같이 어울리겠다 싶었어. 그럼 다 좋은 거잖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딸도 좋고. 그럼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내 말이 틀리니? 우리 경은이 불쌍한 애야. 내가 걷어주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 좀 한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어디 저런 애를 데리고 와서 내 계획을 망쳤다고? 너랑 우리 딸이랑 결혼을 했어야 내 계획이 완벽한 건데. 그럼 모두 다 해피엔딩이라고? 너도 나쁠 거 없잖아. 안 그러니? 솔직히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그들을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소름 돋아. 우리 아빠랑 재혼하고 뒤에선 그렇게 자기 딸을 챙겼겠다. 그리고 그 딸을 내 아내를 둔갑시켜 며느리 행세시키며 딸로 또 같이 살려고 했겠지. 설마 했어. 자꾸 나보고 만나보라고 할 때 당신 딸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처음에 사진 내밀었을 때도 당신이랑 똑 닮아서 설마 아니겠지 했다고. 그런데 결국은 맞았구나. 진짜 원망스럽다. 나한테만큼은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결국은 당신은 당신 이속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나 가만 안 있어. 남편의 말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적 아버님과 재혼한 새어머니였죠. 그리고 그 새어머니에겐 딸이 하나 있었고, 딸을 그냥 놔두고 새 시집을 온 거였어요. 그리고 피가 안 섞인 남편과 그 딸을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겠거니 했지만 중간에 제가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노발대발 하셨던 겁니다.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척척 맞춰지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던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친딸은 예전에 만난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였고 사실혼이었기에 따로 호적상에 등재되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못 잊어 아버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딸아이를 어떻게 하면 본인 옆에 둘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저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다 결국 포기했다가 다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이제 와서 절 또 내쫓으려 한 거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생각에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평생을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딸의 남편감으로 봤다는 사실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시어머니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아주 납작 엎드려서 말이에요.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평생을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면 쉽게 용서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평생을 큰 그림 속에 날 대했다니. 이 사실을 알고 저렇게 밝기만 한 남편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미안해, 미안, 나 좀 용서해라.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했니? 그저 너한테 바라는 건 내가 점 찍어주는 짝, 이것만 바랬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왜 그렇게 잘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남의 자식 키우기 쉬웠는 줄 알아? 내 새끼처럼 키우기 쉬웠는 줄 아냐고? 그저 내 딸을 잘 걷어줄 사람이니까 참고 잘한 거야, 알아? 아, 그래. 당신의 인성이지 그게. 오로지 지 가족밖에 모르는 당신한테 나랑 아버진 가족이 아니라 그저 당신과 당신 딸의 물주일 뿐이었어. 이대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신 아버지랑 나 볼 생각도 마. 알았어요? 그리고 너도 염치 없게 너네 엄마한테 빌붙어서 나한테 시집 오려고 했다는 거 꿈깨. 알겠어?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어디서 감히 나를 속여? 뭐야? 너 말 다 했어? 엄마가 오냐오냐 키워주니 눈에 뵈는 게 없지? 나도 너 싫어, 알아? 그냥 엄마가 호의호식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혹했던 거야, 알아? 고아 새끼 걷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이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나대?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랐던 거 우리 엄마 때문이지, 안 그래? 엄마 뺏어가서 살았으면 엄마 말이나 잘 들어야지. 어디서 이게 엄마한테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아, 나도 너 싫어. 나보다 나이도 많고 혼인신고도 안 했지만 결혼한 건 사실이고, 알아? 너 뭐라고 했니? 뭐? 주제도 모르고 나대? 고아 새끼? 넌 나한테 좀 맞자. 어디서 주제 파악도 못하게 나대 아주. 너 같은 애한텐 매가 약이지. 말도 필요 없어. 어떻게 자랐길래 인성이 이렇게 개차반이야? 일로 와. 아주 얼굴 박살 내줄게. 정 그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뺨따기를 날렸어요. 남편에게 막말을 하는 저 주둥이를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를 뜯어말리고
곧장 시댁으로 가 아버님께 이 사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시아버지도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셔서 놀랐죠.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쓴 아버님 명의로 된 통장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돈이 다 저 여자에게 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고요. 모든 걸 아시게 된 아버님은 크게 노여워하시며 본인의 변호사를 찾아 집에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정리하려고 말이죠. 아,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자식이 있었어? 그래 놓고 나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날기만 해? 진작 얘기했다면 지원해 줬을 텐데.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그리고 그 여자랑 내 아들이랑 이어붙이려고 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한다고. 저도 용서 못해요. 내 인생 이렇게 휘두르려고 그동안 날 키웠다는 거 끔찍해요, 아버지. 정말 황당하고요. 미안하다.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없었어. 그저 너 하나 잘 걷어주길 바랬던 것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고 참. 시아버님은 이 모든 걸 아시고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죠. 그동안 아버님 명의로 쓴 본인 딸 자식 교육비와 모든 걸 속였다는 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말이에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법정 공방은 길어졌어요. 그 법정 공방을 진행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아버님께 매달리면서 뻔뻔하게 인정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본인은 남의 자식을 어려서부터 거둬준 아주 선량한 여자 코스프레를 하더라고요. 속은 시커멓게 가지고 있었으면서요. 여보, 내가 잘했잖아요. 우리 아들처럼 항상, 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진짜 당신이랑 아들한테 진심이었어요. 당신은 날 기만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무서운 짓을 저지르려고 했었고, 이번에 이런 일을 몰랐다면 정말로 당신 딸은 내 며느리가 됐겠지. 우리 아들은 당신 사이가 되고, 끔찍해. 용서는 없어. 깔끔히 이혼하고 위자료 내놔. 아, 내가 왜? 내가 그동안 이 집안에 희생한 게 얼만데? 절대 못해.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 줘야지. 안 그래? 그래. 그렇게 계속 뻔뻔하게 나와봐 어디 한번. 내가 더 당신을 용서 못하게 말이야. 이 소름 돋는 여편네야. 소름? 당신 진짜 소름이라고 했어? 나 이대로 못 물러나. 알겠어? 당신 홀딱 벗겨 먹을 거니까 그리 알아.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당신 아들 비 맞추기가 어디 쉬웠는 줄 알아? 사이 생각 안 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알아? 아우, 기막혀 정말. 결국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법원에선 아버님 손을 들어주었고 시어머니는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당하셨습니다. 추후 재산 분할을 다시 신청하려 법원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사실상 아버님 재산은 거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분할할 것이 없었죠. 그야말로 시어머니는 알거지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바로 혼인신고를 진행했어요. 이번 일로 남편은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중간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남편이었기에 다시 웃으면서 지내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소문에 알거지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빌라촌 같은데 월세를 얻어 딸과 둘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아버님 돈을 쓰며 살아온 시어머니는 돈 벌 줄을 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딸도 마찬가지로
자기 엄마가 막상 돈을 대주지 않자 오히려 귀찮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인성들이 대단한 인간들이었죠. 이런 일을 겪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해결이 됐다는 것이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요. 절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시어머니가 없어지고 나니 삶이 참 편안해졌거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이제 완전한 자기 편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안쓰럽게 자란 남편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것도 지금은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을 더 챙기려 노력하고 있어요. 어쨌든 끝끝내 절 미워한 시어머니에게 맞서 절 포기하지 않고 지켜줬으니까 말이에요. 저런 일이 일어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참 황당하네요.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니까요. 쓰다 보니 참 지난 일이라 그런지 웃음도 나네요. 여러분들도 평안한 일만 생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